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사진인가 하면은 전교조 지도부가 오늘 아침에 방금 전입니다.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이진숙 후보 자진 사퇴하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는 자진 사퇴하라. 이제 이런 기자회견입니다. 그래서 전교조마저도 진보단체인 전교조마저도 이진숙 지명 철회를 또는 자진 사퇴를 이재명 대통령한테 요구하고 있다. 정부 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 했던 기자회견인데 논문 표절, 자녀 불법 조기 유학, 민주적 리더십 부재, 공교육 수장으로서 자격 미달이다. 특히 자녀 불법 조기 유학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공정성과 도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 공교육을 불신하고 사교육으로 대표되는 조기 유학을 선택한 사람이 공교육의 수장자를 맡을 수 없다. 그리고 제자 논문 표절에 대해서는 인용 없이 자신을 제1제자로 올린 것은 명백한 표절로 연구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다. 자, 이쯤 되면은 뭐 대통령도 좀 마음이 움직이나요? 아니 충남대학교 총장 출신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어떻게 저는 그 뭐 특정인을 제가 알지도 못하는 분을 무조건 비난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신문에 보도된 내용대로라면 네. 어떻게 저런 자가 대학 총장을 했을까? 국립대학 총장이 장관급입니다. 네. 그게 사람들이 대학 총장이라면 옛날로 뭐 이 문교부 시절 생각하면 문교부 밑에 예. 있는 뭐 별 볼 없는 그냥 그 훈장 정도로만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 대학 총장은 교육자이자 행정가로서 네. 장관급입니다. 네. 굉장히 높은 자리예요. 사실상 상당한 그 아니 모든 존경과 명예를 예, 한 몸에 모든 모으는 대우가 자리죠. 네. 장관급인데 예. 그 참 돌아가신 수동각 경북대학교 총장께서 옛날 장관을 지내시잖아요. 예. 자기가 그 총장 자리에 예. 있으면서 장관보다 훨씬 더 힘이 든다. 내가 그 대구에 있을 때 예. 그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예. 그 어른에게서 네. 그 상법을 가르치신 분인데 수동각 교수가 예. 내 기억이 맞다면 그만큼 대학 총장 자리가 사실 할 일이 많은 자리예요. 네. 그런데 그 대학 총장 출신인데 이 학자 입장에서 자기 논문이 의심을 받는다는 것은요. 네. 이건 치명타입니다. 거기에다가 해외 유학을 보냈는데 뭐 중학교 3학년 1학기까지 마치고 보낸 게 그 외에 좀 봐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참 그냥 뻔뻔하다고 해야 될지 그건 내가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역대 모든 정권에서 네. 이 인사청문회 할 때마다 왜 사람이 그거밖에 없느냐 이런 말이 늘 나옵니다. 네. 우리 보수 정권에서 나왔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리고 강제로 막 밀어붙여서 문제가 있는데도 임명을 한 경우가 굉장히 많고 네. 그런데 지금처럼 처참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은 처참해 보이는 거예요. 네. 나는 이 특징인을 또 얘기해서 뭐합니다만 김민석 국무총리가 네. 그 많은 그 부끄러운 일에도 불구하고 예. 예컨대 배추밭에 돈 2억 넣으니까 450원씩 매달 돈을 주더라. 이런 얘기를 배추 농사하시는 분들이 아주 분노를 표시하더군요. 내가 그 말 듣고 그랬어요. 우리 좌파들은 왜 이렇게 뻔뻔스러운가? 예. 그 뻔뻔스러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네. 그걸 국민들 앞에 국회에서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거짓말을 네. 나는 그 거짓말이라고 봐요. 그게 참말이라면 뇌물이죠. 네. 그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뇌물을 받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 거짓말을 했을 것이다. 뭔가 다른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예. 그런 거짓말을 하고도 국무총리가 되니까 뭐 인준하는 것은 머릿수로 밀어붙이니까 당연히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러니까 부끄러워해야 될 텐데 활짝 웃고 다닌단 말이에요. 마치 자기가 대단한 그 어떤 업적을 쌓아서 재상의 반열에 올랐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좌파 언론들이 참 재밌습니다. 18년 동안의 그 어려운 이 낙마 생활을
예, 이겨내고 드디어 일국의 최상의 반열에 올랐다. 마치 역경을 딛고 일어선 사람처럼. 그럼요. 그렇게.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인물들이 없느냐. 예. 네, 이재명 그 뭐 이왕 대통령 됐으니까 네. 자기 자신의 흠결은 그건 차치하고 나서라도 밑에 사람이 이렇게 없느냐. 그리고 이번에 어기양양 뭐 내각이라 그러죠. 의원들이 뭐 8명이잖아요. 국무총리 9명일 겁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정말 쓸만한 사람이 이렇게 없느냐. 내가 지난번에도 여기서 한 얘기인데 안보 라인에 네. 병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을 한 사람이 없고 네. 이 군대를 제대로 이해를 한 사람이 없어요. 뭐 병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사람이 없다. 이건 좀 말이 어폐가 있네요. 예컨대 안보실장 위성락이 같으면 6개월 의가사 전역을 했거든요. 네. 의가사 전역을 두고 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안 되죠. 병력 의무는 이행을 했죠. 네. 그런데 군대를 제대로 경험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경험을 한 사람이 없다. 없죠. 예. 대통령, 국무총리 다 병력 면제자죠. 그렇네요. 뭐 경력 어떻든. 그다음 국방부 장관 방위병 출신이죠. 네.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국가안보실장은 6개월 의가사 전역자죠. 이 대북 정보를 수집해야 될 국정원장이 대북 유화론자입니다. 그러면 이 정권에서 가령 남북한에 아주 사소한 충돌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도 이 NSC가 얼마나 자주 열렸습니까? NSC는 열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또 열리는데 거기에 대통령부터 저쪽에 안보실장까지 하나같이 군대를 몰라. 북한 무기 체계도 모르고 우리 무기 체계도 모르고 그 북한이 전략을 알 리가 있습니까? 네. 우라늄 탄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르는데 플루토늄 탄과 우라늄 탄의 차이가 뭔지도 그래서 이 대륙간 탄두탄을 왜 만드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어떤 전략도 없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보 최고 지휘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걸 어떻게 우리 봐야 될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또 경제인데 예. 경제 문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재정을 맡고 있는 라인들 쫙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재정 확장론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만 선별해서 뽑았겠죠. 내가 이른바 윤석열 코드를 맞춰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예.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이 됐잖아요. 예. 여론조사 보셨죠? 우리 국민들 중에 구속 찬성하는 사람이 71%. 이게 그 지표조사도 그렇고 갤럽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움직여요. 네. 심지어 뭐 전 연령대에서 다 찬성을 하고 있다. 아. 70대 이상 또 50%가 윤석열 구속에 찬성을 한다. 예. 이게 무슨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그 원인을 제대로 분석을 한 기사는 하나도 안 나와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첫째 경제 말아먹었죠. 아. 두 번째 보수 정권인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서 보수 정책을 제대로 편 게 하나도 없어요. 지나고 나서 보면 심지어 국가 재정 문제만 하더라도 네. 재정 확장론자와 다를 바 없이 국가 재정을 악화시켰단 말이에요. 국가 채무가 네. 문제 맞힐 때 한 1,100조 가까이 됐거든요. 네. 뭐 그 5월 달에 정권이 바뀌니까 정확히 그 수치를 못 내요. 한 1,050조에서 1,100조 사이일 겁니다. 그런데 그게 1,200조가 됐단 말이에요. 네. 지금 이재명에게 물려줄 때 1,200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올해 말에 지금 2차 추경을 하니까 1,300조가 넘는다는 거예요. 약간 1,402조인가 아마 그렇게 되는 걸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성장이 뭐 0.8%다 뭐 안에 1% 지킬지도 모르겠다 이런 말들이 오고 가는데 네. 지금 정시를 워낙 부양을 시키기 때문에 소비가 늘면 혹시 성장이 올라갈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는 생산, 소비, 수출 중에 생산은 무조건 추락을 합니다. 네. 생산은 지금 계속 추락을 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이 제가 알고 있는 그 실물 경제학자들들은 네. 이 정권도 오래 못 갈 거다. 아. 왜 오래 못 가느냐? 예. 경제가 처박히는데 민생이 처박히는데 민생이 처박히고 진보좌파 정권에서 하나 공통 분모가 있다. 그 뭔데요?
부동산 가격같이 집값 폭등같이 아주 엉뚱한 데서 문제가 터져 나온다. 두고 봐라.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지금 뭐 주식 시장은 계속 화랑이어서 뭐 몇 주 만에 신기록을 갱신했다 이런 뉴스들이 터져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대출 규제를 6억 원 이하로 꽉 묶어 놓은 다음에 이 서울 집값 상승률도 주춤하고 있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예. 지금 이제 전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그건 일시적인 착시일 뿐이고 일시적인 착시 정도가 아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집값은 이제 돈 많은 부자들이 놀이터가 돼버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서울에 있는 이제 말이 엉뚱한 데로 가서 조금만 말 좀 할게요. 네. 내 뒤에 또 뭐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러면 안심을 하고 하겠습니다. 서울의 집값 평균 그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한 18억 정도가 됩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네. 뭐 신문에 따라서는 약간 낮출 때도 있는데 한 18억 정도 될 거예요. 그게 이제 강남 강북을 예, 다 예. 아우러서 평균 예. 가격이죠. 그리고 예. 조금 그 이게 강북 중심으로 뭐 한 기사를 보면 그 얼마인가 아마 15억 14억 8천만인가 뭐 아마 야, 그런 식으로 그렇게 돼가는 된다. 통계도 있어요. 예. 어떻든 예. 그 6억을 빼보세요. 6억은 대출을 해주니까 주담대 대출 최고한다고 6억이니까 6억을 빼면 적어도 9억 예. 많게는 그래 강남이 좀 좋은 데 가려면 한 10, 한 5억 정도 예. 현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네요. 현금 없으면 그런데 2030에게 9억이나 15억 되는 현금 있는 애들이 얼마 돼요? 없죠. 네. 혹시 아드님이 뭐나 그 현금 많이 갖고 있어요? 아유, 안 돼. 택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아빠가 정리를 안 해주면 네. 지금 떼돈을 벌어갖고 예. 아빠가 정리를 안 해주면 예. 애들 집 못 사요. 이러니까 부자들이 놀이터가 되어버리는데 그럼 집값이 떨어질 거 아니냐. 예. 일시적으로 수요가 줄고 주니까 집값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급매물들이 많이 쓰니까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출을 규제해서 집값을 잡으려고 했던 것은 이전에 문재인 정권 때부터 다 실패한 정책이었다. 전부 다 실패지. 노무현 때부터 실패했습니다. 노무현 때부터 김수현 사회수석 나중에 이제 문재인 때는 사회수석에서 경제수석이 또 되는데 네. 이 사람이 쓴 이 집값 잡는 정책이 59개입니다. 제가 예. 헤아리 보니까 예. 성공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 그 대표적인 게 하나가 대출 규제입니다. 대출을 규제해서 집값을 잡으면 돈을 막으면 집값 잡힌다. 그러니까 은행을 컨트롤하고 옥죄어서 대출의 물꼬를 막아놓으면은 그때 이제 일시적으로 집값이 좀 주춤한 것 같지만 주춤해 보이는 거죠. 근본적인 예. 대책은 주택 공급에 있다. 기본적으로는 주택 정책을 제대로 우선 써야 됩니다. 아. 무슨 외국처럼 직장에 가까운 주택 이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아, 집에 가까운 예, 주택. 예, 두 번째 집값이 그 간이 좋은 주택지 나쁜 주택지가 의외의 다른 변수로 형성이 돼서는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교육 때문에 강남이 좋은 집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교육, 우선 그다음에 지하철은 두 번째고 우선 번째고. 교육이 교육, 예. 예. 서울대 어디에 많이 가느냐? 네. 서울대 가는 고등학교 맞아요. 그게 첫 그리고 번째죠. 예, 학원들 네. 어디 있느냐? 네. 전부 다 강남 3구에 있더라. 그래 강남 3구 집값이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네. 이게 맹모 3천지교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우리가 박수를 치면서 배우잖아요. 아, 맹모 3천지교 네. 공동묘지 갖다 놓으니까 노상 맹자가 어? 네. 이게 장례 치르는 흉내나 내고 있는데 네. 그게 아니고 선비들 있는데 가니까 네. 뭐 공자왈 하는 것만 하더라. 네. 어? 그래서 맹모 3천지교란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조금 덜합니다만 불과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공직자 중에 하자 1번이 위장 전입입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지금 서울 강남 뭐 대치동 뭐 어느 동이 좋습니다. 거기에는 인류 학원들을 전부 다 몽땅 인위적으로 좀 옮겨가지고 아이, 어디 뭐 지방 그래봤자 소용이 없죠. 도시에 옮겨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봤자 예. 직업 자유순턱으로 누구 역시 만들죠 또 서로. 그 말이 안 되고 말이 안 됩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예요. 예. 다들 알고 있어요. 뭡니까? 학교의 평준화를 하지 말고 학교 평준화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결국은 외고 만들어지고 특목고 만들어지잖아요. 그렇게 됐죠. 네. 그 경기 서울 경북 대신에 네. 다 외고, 과학고 예. 뭐 이래 영재들 아니, 또 엘리트들 다 내 빠져나갔죠. 특정 외고 이름을 안 댈게요. 한때 서울지방법원에 가면 신임 판사들 중에 5명 중에 1명은 특정 외고 출신이야. 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학교의 평준화해서 결국은
엉뚱한 결론을 냈단 말이에요. 그 외고를 나온 사람이 잘못인 건 아니죠. 물론 제도가 아니죠. 문제가 물론 있는데. 당연히 아니죠. 네. 그건 당연한 얘기고 학교의 평준화를 하지 말고 네. 내 제 주장은 그렇습니다. 나는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면 예. 내가 독재를 했더라도 예. 학급의 평준화를 했을 거다. 뭔 뜻입니까? 이 말이 뭔가 하면 필요한 고등학교가 만약 예. 100개가 있다 하면 예. 야 너희들 중에 선발권 갖고 싶어하는 학교 손 들어봐. 나 절반은 되자고 봐요. 무슨 종교 재단이 설립한 학교 네. 다 선발권 갖고 싶어 하겠죠. 야. 예. 그리고 옛날 전통 명문고 음. 뭐 또 그 중에는 선발권을 되돌려 찾고 싶은 학교들이 있을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서울 같은 뭐 경기고등학교라든가 뭐 이런 학교들이 네. 야 우리는 선발권 가지면 옛날 명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선발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선발권을 주자. 필요한 학교 선발권 주라. 고등학교 입시 부활하자는 얘기잖아요. 아니 필요한 학교에만 선발권을 주면 필요한 학교가 그렇죠. 다 필요하다고 하겠죠. 다는 아니죠. 한 절반 정도 되겠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학급의 평준화가 됩니다. 그럼 사교육이 줄어요. 첫째. 그리고 학교에 폭력이 없어져요. 그리고 지금 어차피 예전에 아니, 그 내- 좋은 아이들 다니는 학교에도 아니죠. 깡패들은 있었어요. 지금 내 말이요. 네. 어차피 서울에 외고 특목고가 있잖아요. 자사고도 있고. 예. 그런데 왜 선발권을 안 돌려줘요? 지금이라도 선발권을 돌려주자. 돌려주자. 선발권을 돌려주면 그게 학교 폭력도 없애고 우선 사교육을 줄이고 지금 우리나라 가정에 4대 비용이 뭔가 하면요. 예? 주거비, 그다음에 사교육비, 의료비, 통신비입니다. 통신비가 4대 비용 속에 들어가요. 식음료 비용이요. 5번째입니다. 이 엔겔 법칙이 맞습니다. 5번째란 말이에요. 네. 이게요. 네, 그럼 선진국 아닙니까? 엔겔 교수가 5번째면. 예, 그래서 선진국이라고 할 말이 없는데 이 사교육비가 문제죠. 맞습니다. 사교육비가. 예, 맞습니다. 사교육비가 2번째 아니면 3번째를 차지한단 말이에요. 네. 이 엄청난 비용이에요. 맞습니다. 이거 빨리 고쳐야 되는데. 이 사교육비를 줄이지 않으면요. 이 우리나라 중산층이 풍부해지는데 제일 큰 장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그 사교육비 덕분에 지금 우리나라가 가진 건 자원은 없고 사람밖에 없는 나라가 아니죠. 우수한 인재를 지금 배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옛날에 예.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공교육만으로 네. 다 이게 이 나라 경제 건설을 떠받치는 또 그렇게 보면 중추 또 그렇네요. 인력들이 네, 나왔습니다. 또 그렇네요. 네. 제 동기들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이른바 인류대학인 S대학을 그런데 나왔거든요. 학생 선발권을 이제 돌주자 하는 그 말씀을 좀만 연장을 해 본다면 그러면 옛날 다시 이제 아니 옛날 학교- 인류고등학교가 깡패 있다 그랬죠. 예. 있죠. 예. 애들 있죠. 예. 뭐 주먹 쓰고 폼 잡는 예. 애들. 그런데 예. 그런 애들 요새 애들 치면요. 이거 그냥 개그입니다. 개그 수준입니다. 제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 양대 그룹이 있었어요. 하나는 연탄, 하나는 이 아스팔트 있었는데 얘들을 요사 애들 치면 요사 일진 애들에 비하면요 완전히 코미디예요. 저 다니는 쪽에서는 저 두 개 이 그룹이 있었는데 하나는 적토마 한쪽은 밤안개. 그래가지고 그거는 좀 그때 살벌해 보이네. 홍콩 너와르 같은 느낌이 드네요. 뭐 한때 우리가 그런 적이 좀 빠져 있었죠. 네. 연탄 이름이요. 예. 뭐 누구 시를 또 언급을 해서 뭐 하겠으면 연탄 그거는 싸울 때 연탄 집게 들고 막 아니죠. 돌아다니 설쳐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너는 연탄을 발랐고 툭 차는 걸 보고 너는 누구 그 뜨거운 적 있느냐? 한문이라도 예전에는 왜 불타오른 적이 있느냐. 자전거 체인 벗겨가지고 가방에 넣어 다녔잖아요. 우리 때 그런 거는 예. 저쪽에 요사이 165고등학교가 돼가 있는 이상한 옛날 365고등학교 애들 네. 이 가방 속에 진짜 체인을 넣고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런데 그럴 정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추억에 그런 기억 나십니까? 가방에다가 자전거 체인 넣어 다니는 그 학교 음습한 뒷자리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었던 주먹개나 쓴다는 친구들 있었는데요. 요즘은 뭐 다 이게 옛날 얘기입니다. 정규 방송 같았으면 폭력 조장으로 징계를 딱 받는 수위입니다. 자, 지금. 우리 원류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지금 여러 정책과 그 여러 장관들 인선을 보건데 오래 못 갈 것 같은 조짐이 보인다. 예, 이런 나는 말씀을 하고 왜 있어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네. 부끄러움을 모르잖아요. 김민석 총리부터 부끄러운 줄 모르고 웃고 맞다. 다닌단 말이에요. 부끄러움을 모른다 말은 그만큼 관로 이퀄리 이꼬르
오만 방자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속에. 운동권들이요 학교 다닐 때 제일 입에 달고 살았던 단어 중에 하나가 부끄럽다는 말이었거든요. 저는 그 어떤 이상한 착시 같은 걸 느끼는데 아니 저 사람들은 학교 다닐 때 20, 30대 때 술 한 잔만 먹으면 부끄럽다느니 그 마치 자기는 도덕적인 최고 우위를 항상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뭔가 부끄러운 일이 있었다느니 뭐 이러면서 울분을 예. 토하던 친구들이 요즘 와서 그 부끄러운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 걸 보면 참 지금은 뭐 그 이제 그런 경전 같은 걸 읽지 않습니다만 수오지심, 이 측은지심과 함께 사단 중에서는 사실은 가장 뭐 똑같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측은지심. 자기보다 불쌍한 그 사람이나 생명을 보고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자비의 마음 예. 뭐 이런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수호지심. 이 정도를 가지 못한 데 대한 이 자기가 정의를 실천하지 못한 데 대한 어떤 부끄러움. 그게 수호지심이란 말이에요. 부끄럽다는 말이 대단한 말인데 잘못된 데 대한 부끄러움. 예. 그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렇죠. 자기 성찰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수호지심이 되잖아요. 없으면 인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인간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건 동물인 거죠. 예, 측은지심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라고 그랬단 요즘은 말이에요. 아주 귀엽고 예. 잘 훈련된 강아지는 부끄러울 줄 알더라고요. 아니 우리 개는 자기가 잘못하고 나면 내가 24시간 같이 있는 이놈은 예. 진짜 네. 엉뚱한데 응가를 해놓고 울어요. 네. 내가 혼을 내니까 구석에 가가지고 부끄러운 표정으로 주인 눈치 보기도 아니, 하고. 몸무게 52kg에 된 놈이 이러고 있는데 보니 눈물을 이렇게 아이고. 넘치더라고. 아이고 어떻게. 아이고 얼마나 또 세게 혼내키 시킬래. 그냥 아무튼 난 아직까지 개를 때려본 적이 없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경계가 다 그렇게 부끄러움을 아는 이게 나이인데. 그 수호지심을 모르는 것 같아요. 솔직히 강선우 정도가 되고 이진숙 정도가 되면 강선우 어제 그 청문회잖아요. 예. 어떻게 부끄러워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어떻게 앉아 있을 수 있어요? 네, 자기 잠깐만요. 여기서 잠깐만 말씀 끊어서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속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여가위 국민의힘 간사 조은희 의원의 페이스북에 나온 건데요. 강선우 그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보좌진 임금 체불로 2차례 신고당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피진정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 임금 체불 관련 진정이 2번이나 있었다라고 폭로가 됐습니다. 또 전 현직 보좌관 1,450명이 참여하고 있는 대화방이 있습니다. 단톡방이 있는데 투표를 했습니다. 참여자의 92.7%가 강선우 낙마해야 된다. 92.7% 낙마 찬성 의견을 냈다는 그런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니 국회의원이 된 지 5년 됐잖아요. 네. 그 5년 된 기간 안에 보좌진을 46명을 바꿨다. 근데 본인은 46분 아니다. 26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뭐 26분이라 한다 하더라도 한다 한들. 보통 국회의원들 보좌진들 한두 명 바꾸는 적은 내가 봤습니다. 네. 대부분은 거의 늘 함께 하잖아요. 네. 왜 그런가 하면 보좌진들이 국회의원과 생각이 같고 함께 움직이고 네. 그리고 늘 국회의원을 챙기고 그 문자 그대로 일정을 짜고 네. 다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원고도 쓰고. 그렇죠. 옛날에 재밌는 에피소드 있잖아요. 그 대정부 질문을 하는데 모 의원이 이때 팔을 들러 올리고 XX 장관을 가리키며 보좌관이 가로 열고 닫고 써놨는데. 예, 대본을 쓴 거예요. 대본을 팔을 들어 올리고 XX 장관을 가리키며 내 이놈 네 잘못을 알았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한 거예요. 예. 이때 팔을 들어 올리고 이렇게 다 한 거야. 목에 힘을 주면서. 여기 장관 후보자 논문 베낀 거하고 비슷하네. 근데 그거보다 더 하죠. 이분 논문 뺏긴 거는 오자 탈자
그때 조실리브도 하나 적발해 놓고 모신문도 또 하나 적발해 놓았던데 오탈자를 그대로 옮겨 놓았단 말이에요. 그게 이른바 빼박 증거예요. 예. 베꼈다는 빼박.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비문을 또 그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이 뭐 비문이 말이 안 되는 문장. 예, 사실은 이게 끝으로 우리가 국어의 문법상 말이 안 되는 것은 그 문자가 더 비문이고 이게 전체적인 글 체제로 봐서 이게 비문이다 이렇게 보이는 글이 판결문에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선고를 한 그 결정문에도 있어요. 비문이. 내가 그걸 적발로 해서 한때 내 칼럼까지 쓴 적이 있는데 참 우리나라에서 이 국어 그래서 내가 늘 하는 말 우리나라 정치인들 국어 역사 특히 국사 말이에요. 국사 그리고 헌법 이 공부 3개라도 좀 하자. 아니 국회의원이 돼서 국회의 마이크를 들고 그냥 중대한 이름 될 걸 중차대한 지가 이제 무게 있어 보여야 돼. 중차대하다는 말은 일본 애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말이에요. 예. 우리나라 말에는 옛날 우리 고문 다 찾아봐도 중차대하다는 말은 그렇죠.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중대하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 차자를 딱 집어넣어서 중차대한. 뭐 중차대하다 이러면 더 무거워 보이는 모양이에요. 근데 전 변호사님 제일 중요한 질문은 지금 이제 이진숙 우리가 강선우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 관계자가 방금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내부 회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아니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어제 그저께부터 예. 슬슬 흘러나오는 얘기가 민주당 안에서도 이거 뭐 조금 마지막에 국민 여론을 봐서 네. 뭐 고려를 해볼 여지도 일부 있다 뭐 이런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 안에서도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예. 문제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이 네. 나 보면 기가 막혀요. 이 보수에서 우파로 전향을 한 위대한 전사 권오월마저도 분신술이 대가란 걸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렇게 자기 이게 수염 뽑아서 탁 뿌려서 정부에서 다 뛰어다니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분을 왜 우리 보수가 놓쳤어요? 이른바 국가보안법에 관한 생각 그것 때문에 그렇죠. 아니 그 사람 월급을 5군데 받았잖아요. 아 그런가요? 예, 동시에. 예. 그러니까 와. 자기 머리칼 뽑아가 확 날리면 홍길동이 저리 가라. 예, 그러죠. 그 분신술이 돼가라니까. 예, 그런데 그 참 이 나는 그 권오월이 어제 그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국법법에 이 옛날에 대체법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했던 말이 그 내가 아까 이거 할수 좀 찾아봐서 옛날에 이 사람이 왜 정황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예. 이 한나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2007년도에 했던 얘기예요. 네. 그래서 국론 분열을 가져오는 이 독소장을 없애야 된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그때 이런 말을 했는 줄 알았으면 아니 좀 내가 한 투입했을 텐데 만약에 방송에서 투입했을 텐데 자, 참으십시오. 아니 미국만 하더라도 내가 한 말씀 드릴게요. 미국만 하더라도 이게 간첩을 때리잡는 법이요. 우리처럼 국가보안법 하나만 있고 뭐 형법에 물론 우리도 간첩죄가 있습니다만 그것뿐이 아닙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이게 법이 뭐 간첩죄도 있고 정부 전복죄도 있고 그리고 뭐 대외 기밀 보호법인 그런 것도 있고 심지어 공산주의자 퇴치법이 있어요. 전부 다 법들이 엄격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5개, 6개 정도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비교입법 공부를 국회에서 전문위원들이 좀 해서 국회의원들이 좀 배포했으면 좋겠어요. 네. 전 변호사님은 비교 입법 또는 비교 정책 뭐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거 굉장히 중요하단 정치인들이 말이에요. 우리나라하고 사이즈가 비슷한 나라의 어떤 입법내나 정책내를 많이 연구를 하면은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와 힌트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노력은 적게 하고 성과를 많이 할 수 네, 있는 네. 아주 첩경입니다. 그게 예. 지름길.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국민소득이 지금은 이제 4만 불로 봐야 되겠죠. 3만 불 먼저 가고 예. 그리고 인구가 5천만이 넘는 나라 네.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다가 스페인은 4천만입니다. 예. 4,050만.
그 나머지 나라는 다 6천만이고 독일이 8천만이에요. 네. 미국, 영국, 미국하고 일본은 솔직히 인구가 너무 너무 많아요. 많으니까. 그리고 순수 자본주의 국가고. 네. 그런데 서구의 이 5나라에서 성공한 정책, 실패한 정책 딱 빼놓으면 네. 싱크로율이 95%. 내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싱크로율 95%. 그 나라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우리 전 변호사께서 다 살펴보셨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거론을 했거나 또는 실천하려고 했던 정책들하고 서로 비슷한 부분, 또 그 나라들끼리도 서로 비슷한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90%가 넘는다 이 말씀입니다. 아주 단적인 걸 하나 가르쳐 드리죠. 네. 그 우리 정치인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늘 선거 때마다 임대주택 늘리겠다. 예, 가난한 맞아요. 이 그 서민들 많이 위해서 해요. 네. 임대주택 100만 원을 건설. 여야 할 것 없이 그 얘기합니다. 10만 원 건설한다, 100만 원 건설한다, 온갖 소리들을 막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옛날에 그 영국 노동당 정부도 네. 임대주택을 많이 건설하자. 예. 실제로 런던에서 임대주택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마가렛 대처가 딱 들어와서 임대주택이 늘어나면 결국은 집 자체도 내 네. 집이 없다 이래 되면 시민의식이 그만큼 줄어든다. 범죄율도 늘어난다. 그래서 집 불화 정책, 임대주택을 값싸게 원가에 아니면 원가보다 오히려 적더라도 가급적 이게 저소득층에게 불화를 해주자. 자기 집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임대주택 불화 정책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내 집이야 할 때 예. 그 의식과 이 집은 언젠간 돌려줘야 될 집이야 이때 의식은 큰 차이가 있다 예, 이런 거죠. 월세 내고 있는 거와 이 집이 내 집이 하는 거하고는 천양지차란 말이에요. 그리고 월세보다 조금만 더 내면 예. 분납을 하면 아. 그 집이 자기 소유가 되도록 뭐 10년 뒤 뭐 예, 또는 예. 일정 기간이 그래서 지나면 자기 집이 예, 되도록 임대주택을 불화하는 정책을 핀 거예요. 그러면 집 관리 화단에 있는 풀 한 폭이 뽑는 것도 달라지는 거죠. 이 대치가 11년 집권했잖아요. 예. 그리고 그 뒤를 이제 메이지가 좀 이어받았다가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가 집권을 했습니다. 네. 이 이른바 이게 앤서니 기든스가 제 3의 길을 네. 가장 잘 받아들였다는 사실은 토니 블레어의 그 원 이름이 앤서니예요. 그렇죠. 앤서니의 이제 그 토니가 된 거죠. N을 빼고 네. 토니가 된 거예요. 네. 그 토니 블레어가 쓴 정책 중에 하나가 핵심 정책 3대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임대주택 불화 정책입니다.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의회에서. 나는 대치 여사께서 대치 총리가 아닌 표현이 대치 여사께서 서진 정책 중에 이 임대주택 불화 정책만을 우리가 꼭 빼앗아 와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거 정말 좋은 정책이다. 그러면서 몇 가지 쫙 이유를 드는데 내가 기억하는 게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범죄율이 가차없이 줄어들었다. 범죄율이 그렇네요. 가차없이 그 표현이 그래 번역을 하면 가차없이 줄어들었다. 매우 인상적입니다. 예. 야, 그 얼마나 대단한, 얼마나 범죄율이 확 급감을 했으면 이건 우리는 이건 내 자식까지 살 수 예. 있는 우리 동네에 하는 순간 예. 그 주민들의 의식이 근데 완전히 달라지는 이 거죠. 교육열을 높여서 학교를 막 그전에는 고급 이 고등교육을 많이 시키면 범죄율이 줄 것이다. 미국, 영국 교육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대학을 린든 B 존슨 대통령이 대학 300만 명을 대학생 300만 900만 명으로 늘렸어요. 네. 이 위대한 사회 그레이트 소사이어티 정책을 펴면서 대학교를 대학생 숫자를 3배로 늘렸는데 오히려 범죄율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국에 예. 예, 그때는 세월이 많이 흘러가고 이제 그 도널드 레이건 시대입니다. 네. 그런데 영국에서 임대주택 불화 정책을 장기적으로 계속 펴다 보니까 네. 놀랍게도 범죄율이 가차없이 줄어들었다. 런던 외곽의 범죄율이 시사하는 바가 이건 엄청난 엄청납니다. 거예요. 사회가 그만큼 안정되고 모두 다 이게 법을 지키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자신의 그 시빌리티 시민권에 대한 자부심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1000가구가 있다고 예.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집을 소유한 사람들이 90% 이상일 경우 그 사람들이 그 동네에 대해서 가지는 애정, 자부심 그리고 그 동네를 안전하게 지키고자 하는 어떤 그 협동심 그럼요. 이런 것들이 발현될 수 있는 예. 것이다. 그래서 나는 우리 그 서울에도 보면 구가 27개가 있잖아요. 네. 구
국가 그렇습니다. 국가 27개인가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서로 이 자기 동네에서 자긍심을 가지도록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서울시장 이전에 대통령부터 이 각 지역에 내 지역의 어떤 자부심, 자긍심 그 중에 하나가 나는 그 뭔가 하면 일단 학교 선발권도 돌리자. 그리고 그치. 이 임대주택 불화증도 정책도 펴라. 예. 뭐 이런 등등의 이제 정책들. 네. 그래서 내가 서구에서 성공한 정책, 실패한 정책을 쫙 정리를 그렇지. 보면 싱크로율이 90%. 거기서부터 얘기가 시작이 된 거군요. 그러니까 예. 영국 다시 얘기 정리하자면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이런 5개 예, 다섯 나라는 나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사이즈가 우리랑 거의 비슷하니까. 예, 그 사이즈가 우리나라 그 영국 사실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우리보다 1,000만이 많아요. 독일은 3,000만이 많고. 예. 그런데 많더라도 지역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아주 성공한 정책, 실패한 정책이 비슷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도 거기에서 성공한지 갖고 오면 우리도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때는 우리가 일본 베끼기에 여념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건 다 일본이 10년 전, 20년 전에 했던 정책 가지고 왔다가 그대로 우리에게 실험해보고 막 이런 일이 많았었는데 우리가 일본서 뺏겨와서 아주 성공한 게 2개가 있습니다. 예. 나라를 먹여 살린 게 2개가 있어요. 하나가 반도체, 하나가 조선. 네, 조선도 다 뺏겨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새벽에 내가 개를 데리고 운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아주머니 쫓아와요. 걔가 전 변호사님을 데리고 운동하는 게 아니고요. 뭐 어쨌든 그나따라 이상하게 지나가는 마을 버스가 네. 새벽 버스가 네. 갑자기 차를 세우고 문을 열고 네. 운전기사가 뭐 안에 손님이 거의 없으니까 거의 가능했겠죠. 인사를 해요. 네. 아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아우. 지나가는 택시가 또 인사를 해요. 어이구. 그런데 어떤 아주머니 쫓아와요. 네, 네. 몸이 조금 뚱뚱하신 분인데 네. 저보다 나하고 비슷한 인배거나 오히려 나이가 많아 보이는데 또 와서 아이고 안녕하시냐고 예. 그러면서 제가 팬입니다 이러더니만 자기 남편 얘기를 해요. 언젠가 변호사님이 그 내가 아마 방송대 그 강연에서 했던 얘기를 아마 들으는가 싶어요. 네. 영상을 일본서 조선 기술을 배워왔다는 얘기를 한 걸 들었다. 네. 실제 그렇다. 자기 남편 일본 가서 네. 조선 기술을 배워와가지고 근데 그게 미찌비시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음. 배워와서 현대 조선에서 그 나라를 네. 이 조선 기반을 만드신 분이다. 예. 이 정주영 회장이 너 해봤어 하는 거 유명한 일화가 네. 있잖아요. 이 거북선 그림 들고 돈 들고 가서 수주하고 그거 실패했으면 사기꾼 소리 듣는 예 거 정확하게 국제 사기 그 사기꾼도 국제 사기꾼이 국제 사기꾼 되는 되는 거예요. 그 모래사장 사진 찍고 예, 찍어 예, 예. 들고 와서 전형적인 이렇게 사기죠. 우리 거북선 그 보여주면서 그게 이 배 우리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영국 가서는 돈 빌리고 그리스에서는 배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주에서 와서 네. 한쪽에서 공장 지으면서 한쪽에서 네. 배 만들었잖아요. 그런 분인데 그때 일본서 기술 배워와서 조선 기술을 우리나라에 이식을 하신 분이니까 남편 박한 분이 정말 위대한 시민이었습니다. 그 분이 그렇게 해서 초기 현대중공업을 일으키신 분인데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시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그 뒤에 솔직히 내 아들은 좌파예요. 왜 좌파가 되느냐? 그런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위대하게 했는데 예. 지금 형편은 나아지지 않고 예. 어떤 사회적 대우도 받지 못하고 아무도 그 아버지를 알아주지도 않고 그래서 좌파가 됐다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개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먹먹해집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역시 그렇구나. 우리 사회가 다시 정도를 걷기 위해서는 엄청난 또 이게 그런 분들을 인정해 주는 것이 사실 그럼요. 보수의 정신인 거죠. 예. 네. 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가보훈처 권오울이 국가보훈처가 되는데 이 사람이 국가보훈이 돼서 뭘 알아요? 뭘 알아요 우선 이 사람이 나는 요번에 왜 이렇게 자, 보훈에 대해서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또 이 사람이 국가 유공자의 자손도 아니고 아니
세상에 요번에 비전문가들을 왜 이렇게 많이 집어넣는지 모르겠어요. 비전문가들을. 국가 보호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아니 국방위에 오래 있었다. 이 이유로 문민 통제라는 명분으로 국방부 장관에 방위병 출신을 앉힌단 말이에요. 그 방위병 출신이 정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를 해야 됩니다. 이제 자 어떤 풍경이 그려질까요? 더 웃기는 게요. 지방 병무청장을 지낸 분인데 여성 병무청장이 탄생을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병무 업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우리 그 군사에 필요한 병력을 유지를 하는데 어떻게 그 병력을 끌어모 어떻게 할 것이냐. 도대체 이 숫자가 딱 나오면 그게 맞춰 갖고 사실은 복무기간 문제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 복무기간 계속 줄이자 그러잖아요. 앞으로 이제 9개월 가자, 뭐 8개월 가자 이럴 거예요. 나는 복무기간 24개월 해야 된다. 지금 사실은 국방부 장관 못지않게 병무청장이 중심되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이 문제가. 병력 수급에 대한 중장기 정책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에요. 예, 누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는 AI 인공 시대가 오고 로봇 시대가 움직일 건데 로봇가 전쟁 치면 되는데 무슨 헛소리 하냐 이런단 말이에요. 하지만 고지는 보병이 점령을 해야 됩니다.